국토부에서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또 공공재건축에 관련된 몇 개의 구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또 공공재건축에 관련된 몇 개의 구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선정된 거는 8곳인데요. 예, 지금 이번에 선정된 8곳은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예, 기존의 재개발 지역이었던 곳들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됐죠. 그래서 이번에 8곳은 기존의 그 재개발 지역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들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을 한 겁니다. 위치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신규 지역이라든가 해제 지역 같은 것들도 3월 말에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해제 지역과 신규 지역 중에서는 역시 해제 지역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해제 지역이 기존의 재개발을 진행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신규 지역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신규 지역도 계속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됐네요. 최종적으로 70곳이 신청했었는데 공모 대상이 아닌 월것, 예를 들어 도시재생 지역 같은 것들은 이미 여기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몰 비용들이 아까워서 더 이상 다시 또 개발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0곳을 제외하고 60곳 중에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비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왜냐하면 기존의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 그러면 60곳 중에 12곳 빼니까 48곳 남았네요. 예, 48곳 중에서 한 10곳 정도 뽑게 되면 5대1 정도 싸움이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많이 뽑게 되면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후보지 선정된 8곳에서 물량은 한 4,700호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고요. 자, 역시 보시다시피 요 구역입니다. 흑석이, 양평 13, 용두 1-6, 봉천 13, 신설 1, 양평 14, 신문로 2-12, 강북 5. 요 8개가 최종 후보지에 올랐고요. 이게 후보지 선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어떤 절차가 남았냐면은 너희를 후보지로 선정해 줬는데 니네 할래 말래 주민 의사가 오케이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만 하지 않으면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진영이 되게 오래됐죠. 가장 최근에 된 게 14년, 13년이고 83년은 뭔가요? 네, 83년이 지금 제가 이게 맞다면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인가? 여하튼 그렇고 대부분은 10년 이상 된 그런 곳들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위치는 좋고 다 좋은데 안 되니까 공공이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총 세대수가 4,700세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개요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그림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거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PPT로 이 양평 13, 양평 14, 흑석이 이런 것들 위치를 다 따져갖고 PPT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 발표된 거 보니까 어제 보니까 다 이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의미가 없어졌는데 어디 밑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각 그 지역별 이번에 그 공공 후보지로 뽑힌 구역에 대한 디테일함을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요 구역 내에 들어가서 사면 된다라는 거고 네, 뭐 이게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건 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대체로 보게 되면 좀 늘어난답니다. 결국은 종전에서 이렇게 늘어난다. 다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제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거고요. 이거 지금 미분양 비거주 지역 매입 지원하고 분상제 적용 제외해주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낮춰주고 등등등 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다. 예, 그거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 이 선정되지 않은 4곳이 그 세운상가 쪽이랑 뭐 장안평 쪽이랑 그런 쪽이죠. 네, 그런 것들도 뭐 차기 재논의 한다. 완전히 탈락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뭐 우리 선정된 8곳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향후 일정인데 후보지 선정했죠. 그 다음에 주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오케이 하게 되면 업무협약 체결하고 시행자 정비계획 수립하고 간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 급격히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으로는 공모 이런 20년 9월 이수를 고시할 계획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거를 과연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이 날짜로 할 수 있는 아직 그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법을 바꾸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권리 산정 기준을 다시 새롭게 만들 건지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네. 저번에 영상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거기에 대해 다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쉽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을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지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로 2-12구역이 어디냐? 광화문역이 여기 있고요. 대상지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위치 보이시죠? 어딘지 아시겠죠? 지하철역만 보시면 여러분들 위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고, 양평 13은 이제 영등포구 쪽이죠? 양평역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대상지가 양평 13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 14는 방금 양평 13이 여기였어요. 요거 바로 아래가 14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천동 13구역인데, 봉천 13구역도 여기가,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게 상업지, 그러니까 시장 위주죠. 시장 위주고 상권이 많다 보니까 역 가까워서 또 대로변이고, 굉장히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된, 추진이만 뭐 이렇게 가칭으로 있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좀 탄력 받고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높은 주상복합 두 개로 지어졌는데 뭐 새롭게 어떻게 바뀌었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상당히 좋죠. 그다음 봉천동 쪽에 있는 관악구 쪽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도 지금 33평이 10억, 한 15년차 아파트도 10억 찍고 있고 신규 아파트 같은 건 15억을 찍을 기세죠. 13억, 14억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설 1 재개발 사업, 신설동역 바로 앞쪽에 요쪽 용도초등학교 앞쪽이 대상지고요. 여러분들 위치 잘 파악하시고 현장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용도 1-6구역은 청량리역, 이쪽이 대부분 다 상업지인데 요쪽 대상지입니다. 이게 용도 1구역 중에서 1-6구역이 이제 재개발 사업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도로 다 어딘지 찾아볼 수 있으시죠? 위치. 자, 그 다음에 광북 5구역은 미아사거리역 앞쪽에 이제 재개발지역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 하나가 있고요. 이거 왜 연속으로 안 해주고? 강북 2구역이 없군요. 예, 강북 2구역도 최종적인 후보지였는데 강북 2는 빠졌고 강북 5만 됐네요. 강북 5. 그 다음에 흑석 2구역의 재개발 구역은 흑석역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대상지다. 네, 위치 아시겠죠? 네,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시 또 공공재개발에 대한 자랑하고 있고요. 자, 요렇게 되는 곳이, 자, 이제 특별한, 최종적으로 후보지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선정됐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 났기 때문에 사실 뭐 가격이 치솟고, 물건이 찾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재개발 구역 지정된 것도, 비싸게 느껴졌지만, 일단 사놓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지금 가서, 뭐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마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물건만 있으면 일단 잡자. 리스크 없이 리스크 없어진 대신에 돈을 좀 더 내야겠죠. 그렇지만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개발, 공공재개발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공공재건축입니다. 공공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좀 짧아요. 내용이 짧은데 뭐 어쨌든 여기도 어떻게 지원한다라는 거고 내용은 요겁니다. 신반포 19, 망우일, 중곡, 신길 13, 미성, 건영, 강변, 강서 이렇게 7개 단지에 대해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컨설팅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는 컨설팅 결과를 노출하였다. 자, 그래서 2종이 3종 되고 3종이 준주거가 됩니다. 준주거는 400%짜리도 500%짜리도 있고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를 나타냈고요. 일반적인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용적률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수.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용적률 올려봤자 임대아파트로 빼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실질적인 공급수가 어떻게 늘어났냐 보니까 평균 5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 약 20%가 증가하는 것을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담금이 어떻게 되냐면 평균 3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지금 뭐 정부의 얘기니까 나중에 좀 디테일함은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산출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정부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 대비 세대수 증가율이 대부분 다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 다음에 분담금 감소도 대부분 다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편차가 있습니다만 다 감소는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분양가가 비싸던 싸던 관계없이 비교해보게 되면은 민간 재건축보다는 공공 재건축이 훨씬 더 좋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 비례율도 높고,
여러 가지 면으로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 면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임대주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업성 면만 놓고 보게 되면은 재건축이 유리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했느냐? 재건축 같은 건 기반시설이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죠. 재개발이야 좀 지저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강남 쪽에 재건축이 많은데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그 임대 아파트가 많은 걸 선호하진 않잖아요. 임대 아파트가 많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다운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시뮬레이션, 정부가 나타낸 이 시뮬레이션은 금액이 똑같다. 그 동네에서 임대 아파트가 있건 없건 간에 같은 어떤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한 거고, 이제 그런 것과 실제 시장에서 반응하는 임대 아파트가 많은 것과 없는 것의 가격 편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게 유리할지는 지역별로 틀리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잘 사는 동네일수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일수록 좀 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무조건 좋다라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는 삶의 질은 좀 떨어지죠. 굉장히 이게 좀 빡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공급량이 부족해서 용적률을 높여준 거지만 지금까지 공급 늘리려면 이렇게 진작하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200% 300%에서 막았겠어요? 그죠? 그거는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내지는 그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거주 편의성이 좀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이게 용적률을 높여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낮게 유지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것까지 감안했던 건데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죠. 공급이 하도 부족하고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업성은 좋지만 실제 거주할 때는 다닥다닥 붙어 있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역일수록 당연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은 참여가 저조했던 겁니다. 재개발은 사실은 뭐 그거저거 따질 거 없이 무조건 하고 싶어 할 테니까 후보지가 많았던 거고요. 이것도 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상향을 다 해준다니까 어쨌든 종상향이 안 되면은 사실 공공재건축이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회신을 했고요. 사전 컨설팅 결과 회신을 했고 후보지 선정을 했죠. 그 다음에 주민이 동의하게 되면은 확정이 나는 겁니다. 뭐 당연히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상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이거 찾으면 되죠. 신반포 19, 망우일, 중곡, 신길 13, 미성건영, 강명, 강서 총 7개 단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1차 결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투자한 지역, 신규 지역으로 많이 투자하셨을 텐데 거기는 이제 3월 말쯤에 2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처로 삼아야 될 곳들이 나타나고 있죠. 한번 잘 공부하셔서 투자를 해서 좀 성공적인 자산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